안녕하세요, 양반장입니다. 자, 초보자라면은 나사에 관해서 딱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 스크류. 한국말로 나사고, 우리 이제 뭐 일반적으로 피스라고도 많이 하죠. 저는 그냥 스크류라고 하는 게 편해가지고 스크류라고 할게요. 이제 종류가 엄청 많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목적에 따라서 그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각기 그 사용해야 되는 스크류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하나씩 설명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제가 이제 초보자라면 이 많은 종류의 스크류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언제 어떤 거 써야 되는지 감을 딱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딱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스크류를 설명하려고 이제 인터넷 뒤져봤더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종류의 스크류들을 모아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보이시면 다양한 종류의 스크류들이 있죠, 그죠? 자, 얘네들이 우리 평소에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많이 쓰는 종류의 스크류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 스크류의 형태를 먼저 한번 볼게요, 같이.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스크류들을 나무 파가 놔봤습니다. 자, 나사머리를 한번 잘 봐봐요. 여기 다르죠, 얘네들이랑 얘네들하고. 자, 얘들은 볼록하고 얘들은 납작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둥근 머리 나사라고 하고, 자, 얘네들은 자 납작머리 나사라고 하는데, 물론 이 나사머리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이제 많이 우리가 만나는 나사들이 다 이렇게 둥근 머리 아니면 납작머리인데, 이제 크게 보면은 납작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공이나 이제 그런 거 할 때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뭐 우리 데킹 같은 거 돼 있으면은 전부 다 납작머리 스크류로 박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글동글한 이 둥근 머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나 뭐 가전제품 같은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한 이런 나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이 납작한 나사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서 돌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목공에서 이제 나사가 많이 보이면 별로 보기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얘는 받고 나면은 따로 이제 풀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둥근 머리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에다 많이 쓰잖아요. 그 이유가 기계는 고장이 나면 풀어야 되고 다시 고쳐야 되고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풀고 조이고 하기가 더 훨씬 편리한 둥근 머리 나사를 많이 쓴다고, 그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공에는 납작머리, 그다음에 기계에는 둥근 머리를 쓴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사에 보면 여기 십자 모양인데 이게 다양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자 모양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별 모양도 있고, 또 뭐 네모난 것도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십자로 된 걸 많이 쓰니까 십자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초보자들이 아마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십자가 사이즈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H2 사이즈인데 사실 대부분 H2 사이즈로 하면 맞습니다. 근데 가끔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십자라도 같은 십자라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일반 사이즈로 이거를 막 넣어서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빠가 나고 마모되기 때문에 같은 십자지만 여러분이 이걸 결합 딱 시켰을 때 맞아서 정확하게 돌아가야지, 만약에 이게 잘 안 맞는데 억지로 막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마모가 되기 아주 쉽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게 십자 사이즈가 다를 거라 생각 안 나고 억지로 막 돌렸더니 빠가가 바로 나더라고요. 또 뭐 이제 날개가 앞에 달려 있거나 아니면은 셀프 드릴링 포인트라고 하는 게 달려 있어 가지고 얘네들이 뭐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을 파내면서 들어가는 뭐 그런 또 다양한 기능이 있는 스크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뭐 이제 일반인들은 별 필요 없으니까 있는 것만 알고 넘어갈게요. 나사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목재용, 그리고 석재용, 그리고 금속용, 그리고 그 나머지 용, 이렇게 있는데요. 자, 목재용 팀버 스크류는 특징이 뭐냐면은, 자, 보시면 여기 그 트레드의 간격이 넓은 편이에요. 비교를 해볼까요? 자, 얘는 목재용이고 얘는 금속용인데 트레드의 차이가 어때요, 그죠? 얘가 훨씬 더 넓죠. 얘는 촘촘하고. 자, 목재용이 이렇게 그 트레드의 간격이 넓은 이유는 이게 이제 나무에 박히다 보니까 그 나무에 있는 그 섬유질을 얘가 딱 튼튼하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좁으면 얘가 제대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넓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반드시 넓은 건 아니고, 이제 목재 중에서 아주 단단한 재료들이 있어요. 단단한 애들은 이렇게 넓은 것보다는 좀 더 촘촘한 걸 써주는 게 좋고요. 자, 이 목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반드시 프리드릴을 해주고 스크류를 박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초보자라면 이 프리드릴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실패가 거의 없습니다. 프리드릴이 뭐냐면은 이 목재 스크류를 박기 전에 미리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박아 넣을 때 너무 지나친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이제 구멍을 뚫는 건데요.
특히 이제 그 목재 끝부분에 스크루를 박는 경우에 목재가 갈라지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프리드릴을 해주면 그런 일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박아 볼게요. 자,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쪼개지게 돼요. 이렇게. 나무의 이제 끝 쪽일수록 특히나 이렇게 쪼개지는 현상이 심한데, 그렇다고 이제 나무 끝에다 안 박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프리드릴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다시 여기다가 프리드릴을 하고 스크류를 박아 볼게요. 자, 옆에다가 구멍을 다시 하나 뚫어 볼게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자, 똑같은 스크류를 박으면 여기다가 구멍에 넣고, 자, 어때요? 갈라지는 거 없죠? 그죠? 보면 얘는 아까 갈라졌고 그냥 박아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안 갈라지고 전혀 아무 문제 없이 박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재용 스크루는 이렇게 프리드릴 하는 것만 해주시면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 석재용 스크루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칼블럭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칼블럭은 일본의 그 제품 브랜드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칼블럭이라고 안 하고 이것도 앵커 스크루라고 할게요. 앵커 스크루. 자, 이 앵커 스크루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나 이제 벽돌벽에다가 박는 종류의 스크루인데요. 여기 앞에 그 플라스틱 부분 있잖아요. 여기 앞에 플라스틱 부분을 먼저 이제 벽에다가 박아 놓고, 그 다음에 뒤에 여기 스크류 부분을 잡아 넣는 건데, 이렇게 빼면은 빠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이제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스크류를 뒤에 넣어서 결합을 해주는 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먼저 콘크리트에다가 박아줘야겠죠. 자, 그러려면은 여기 맞는 사이즈의 드릴빗으로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5mm짜리다. 그럼 얘는 이제 5.5mm짜리를 뚫어주셔야지 얘가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5.5로 뚫고,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부분을 자, 얘 뒷부분을 망치로 두드리면 이게 벽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보면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을 뚫고 나서 얘를 플라스틱 플러그를 먼저 잡아 놓고, 그 다음에 뒤에 스크류 부분을 결합을 해서 재료를 고정을 시키는 뭐 그런 원리인데요. 이게 엄청 고정을 할 수 있는 힘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일반 집진 현장에서도 이 앵커 스크류를 많이 쓰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선반이나 뭐 이제 그런 거 설치할 때, 아니면은 이제 벽에 브라켓 같은 거를 박을 때도 이게 아주 튼튼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써주면 아주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에 사니까요, 벽이 콘크리트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앵커 스크류, 요거 박는 것만 하나 잘 알아 놓으셔도 사실 아주 유용하게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드릴로 안 되고 해머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뒤에 플러그를 넣어준 다음에 뒤에 스크류를 박아주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메탈용입니다. 메탈용 드릴빗인데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메탈 스크류의 특징은 앞에 이렇게 셀프 탭핑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셀프 탭핑이 뭐냐면은 메탈에 이제 구멍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드릴처럼 뚫어주고, 이제 뚫어진 다음에 뒤에가 들어가면서 얘가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인들이 평소에 이거를 쓸 일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언제 많이 쓰냐면은 이제 경량 철골 구조 같은 거 뭔지 아세요? 이제 뭐 요즘 상업 공간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뼈대를 이제 메탈 빔으로 이제 세우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뾰족하게 생긴 그냥 일반 스크류는 거기에 안 박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요 메탈 전용 스크류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메탈 전용 스크류도 그 나무에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이것도 이제 박으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나무 전용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고정력이 약하겠죠. 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석고나 뭐 일반 플라스틱에 박는 스크류들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게 이제 석고에 박는 스크류인데요.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것도 빠집니다. 앵커처럼. 여기 앞부분에 이것도 똑같이 앵커 역할을 하는 건데, 요거를 석고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고정을 이제 시켜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그 스크류를 박아서 이제 재료를 고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석고에 뭔가를 고정을 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한데,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고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아주 약해요. 기껏 해봐야 석고에 이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석고벽은 이게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쓰시면 그냥 뭐
벽에 액자나 뭐 달력 정도 걸 수 있는 뭐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되고, 만약에 벽에 뭐 선반이나 뭐 TV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걸 이용해서 걸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만약에 석고벽에다가 뭔가 무거운 걸 걸고 싶을 때는 그 석고벽의 프레임을 찾은 다음에 거기 프레임에다 박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프레임이 어딨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스터드 파인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터드 파인더라는 건데요. 이걸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거 누르면 얘가 이렇게 그 스터드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여기서 불로 표시가 되는 거, 뭐 그런 장치입니다. 본인 집이 목조 주택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벽이 다 석고벽이면 이제 못 같은 거 박을 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스터드 파인더 같은 거 하나 정도 있으면 되게 유용합니다. 별로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혹시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의견 주시면 제가 요거에 대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나머지 뭐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데에다가 이제 쓰는 스크루는 일반 목재용 스크루를 사용하면은 어지간히 다 됩니다. 물론 뭐 전용으로 나오는 스크루도 있긴 한데 목재용으로도 그냥 어지간히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석재용, 목재용, 금속, 그리고 나머지들이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스크루를 박아 넣을 때 넣는 방법도 여러분이 알면 되게 좋습니다. 임팩트 드라이버로 이제 박아 넣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스크루를 박을 때 여러분들이 뭐 스크루 드라이버로 박을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요즘 집에는 웬만하면 전동 드라이버 하나씩 있으니까 전동 드라이버 쓰는 요령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 앞부분을 결합을 딱 먼저 시킨 상태에서 여기를 박을 곳에다가 딱 이렇게 먼저 놓습니다. 놓는데 이제 중요한 건 수직을 잘 만들어 줘야 돼요. 수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이제 손가락으로 이 나사를 잡고 대준 다음에 살짝 돌려줍니다. 약하게 살짝 돌려주면은 이 앞부분 들어갔죠, 그죠?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제 손을 떼고, 자, 이 왼손을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두 손으로 여기 위에 윗부분을 잡으면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수직을 딱 유지를 해주면서 스무스하게 넣어주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에도 박을 때는 이렇게 처음에 스크루를 잡고 시작을 한 다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자, 요거를 이렇게 잡고 쥔 상태에서 두 손으로 수직을 유지하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그냥 한 손으로만 하면 초보들은 조금 이게 각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얘를 잘 견지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하셨으면 이미 초보자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스크류 박을 때 앞으로 이제 자신감 있게 이럴 때는 이런 거 쓰고, 저럴 때는 저런 거 쓰고,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셨길 바라고요. 자,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자, 양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